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도제조 유성룡 제조 이항복 김수 조경이 아래기를 총병의 군영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560여 명인데 이들은 모두 굶주린 실업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 중국 군대에 의탁하여 복색을 받고 있고 모두 강을 건너가려고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매우 민망하고 불쌍히 여겨 법을 만들어 불러 모아 도감의 여러 초서에 나누어 배속시켜서 포, 살수 등의 기술을 가르쳤으니 그 중에 비록 공 4천으로 신력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다시 평상시와 같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4천인 경우에는 조만간 반드시 그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노북이라고 하여 찾아가려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미 모인 군사를 다시 흩어지게 하는 폐단이 없지 않으며 조정에서 법을 세워 불러 모은 본래의 뜻에도 어긋납니다. 이미 모은 군인은 영원히 포수 살수로 삼아 마음대로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대사관 이기 정은 정경세 이기는 청수하고 공직하며 덕망이 높고 나이가 많아 당시 사람들이 흠모하였다. 아르기를 정은 박동선이 이념하여 물러갔는데 당초 변이 뜻밖에 나자 자식으로서 지극한 정에 못 이겨 어미를 얻고 도망하여 숨었다가 해가 지나갔어야 비로소 행제소에 도착한 것이니 정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볍게 채차함은 불가하니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대사헌 김우홍, 지비 기자헌, 장령 이철이 아래기를 1년의 기강을 붙들어 세우고 인심을 격려하는 것은 실로 오늘날의 쇠전함을 부흥시키고 난을 평정하는 급선무이니 사대부로서 적에게 몸을 굽힌 자에게는 그 형장을 바로 하여 왕법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세령, 성세강 형제는 한 사람은 당상 문관으로서 또 한 사람은 세족의 음관으로서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적이 도성에 들어온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있으면서 기꺼이 굴복하였고 세령은 첩 손녀를 적장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하여 서로 왕래하면서 동정하기를 홍가와 같이 하였으니 나라를 등지고 적에게 붙은 죄가 큽니다. 그런데도 악을 도제하는 법이 아직까지도 거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혈기 있는 자라면 누구나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세령은 관작을 추삭하고 세강은 나국하여 정죄하소서. 수문장 함숭덕은 적들이 춘천에 주둔하던 날 본 고장 사람으로서 적에게 투항하여 적과 한 마음이 되었고 관군과 접전하는 날에는 아군에게 난사하여 퇴각하게 하였습니다. 홍천 출신 무사 허철은 전사한 뒤에 그의 가족이 시신을 거두어 보니 숭덕이라고 이름을 새긴 화살이 등에 박혀 있었다 하니 그가 적을 위하여 힘껏 싸운 정상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병이 흩어진 뒤에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적병의 수급을 베어 공세우기를 도모하여 관적을 제수받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소문을 들은 자는 모두가 통한해야 합니다. 나국을 명하여 그의 주의를 바로 잡으소서. 배준의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은 억울한 듯하니 형벌을 제하라고 방송하고 하라고 하신 반부를 보고 신들은 매우 미안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신들이 들은 곡절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년 6월 초에 적장 길성이라는 자가 자칭 강원 감사라 하고 금성현에 들어가 군사를 풀어 노략질을 하였는데 준의 가속이
현의 서운역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준의 형제가 성중에 투항하여 애고를 해서 그들이 주는 표첩을 받고 그 가속을 되돌려 받았으며 적장이 주는 우마와 비단 옷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말을 들은 경내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로 본받아 따라서 투항하였습니다. 그 당시 감사 유영길은 춘천에 있었는데 군관 하나를 보내 전령을 가지고 가서 본현의 호장과 승리 및 배준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호장과 아재는 도망쳐 나타나지 않았고 배준도 집에 있으면서 숨어 즉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 전의 주의상이 어찌 너무나 노렵지 않습니까? 그 주의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수급을 베어 공을 세워 초성까지 하여 처음부터 주의가 없었던 것처럼 하였으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치고 누군들 통분해하지 않겠습니까? 강신이 반백이 된 것은 임진년 8월이었으니 6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형세상 모를 것이며 허상의 도망가 숨은 곳이 멀리 떨어진 통구인이 배준의 일을 미처 듣지 못한 바가 있을 것인데 어찌 이를 증거로 하여 쉽게 중죄인을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배준은 나국을 명하여 그 주의를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인심이 착하지 못하고 천리가 어두운지라 모두가 애걸하여 구차히 살려고 하니 누가 저리를 지켜 충성을 바치겠는가? 세령 형제는 주책할 가치조차 없으나 김귀영이나 황정욱 같은 무리는 대신의 신분으로 적에게 포로가 되어 기꺼이 굴복하여 오직시키는 대로 따르기만을 하였는데도 풀려나온 뒤에는 형장을 거행하지 않아 천벌을 내리지도 않고 목을 보존하여 제 집 창문 아래에서 늙어 죽게 하였으니 대의가 없어지고 왕령이 진작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8일 M자 5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강화에 봉안했던 영정과 위파는 외처에 오래도록 봉안해 두는 것이 미안하니 서울로 옮겨 봉심한 뒤에 대신과 의논하여 선처하라고 계하셨는데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들 먼저 봉심을 한 뒤에 의논하여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별시 파장 후에 곧바로 봉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8일 M자 6번째 기사. 경상 우수사 원균의 장계에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장문포에 둔거한 적세와 접전한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지게하였습니다. 2일 평명에 다시 장문포에 진격하였는데 전보다 약간 많아 무려 100여 명이나 된 것이 필시 둔처한 외병을 청원한 것이었습니다. 세 곳의 높은 봉우리에 모여 있으면서 많은 기대를 세워놓고 무수히 총을 쏘아댔는데 우리 병사들이 강개하여 진퇴하면서 종일도록 접전하다가 어둠을 이용하여 조금 물러나 외질포에 진을 쳤습니다. 3일 진시에 주사를 동원하여 적진에 있는 장문포의 강 어귀에 줄지어 세워놓고 먼저 선봉을 시켜 성에 육박하여 도전하게 하니 적의 무리가 시석을 피하여 성 안에 숨기도 하고 혹은 성 밖에 땅을 파서 몸을 숨기기도 하였는데 그 수요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적이 총을 쏘고 대포도 쏘았는데 그 터널의 크기가 주먹만 하였고 300여 보나 멀리 날아왔으며 화력이 전일보다 갑절이나 더했고 설비는 매우 흉험하였습니다. 적진 근처에 마초가 무수히 쌓여 있었으므로 신은 정예병을 선발하여 수직하는 외병을 쏘아 쫓고 불을 질렀는데도 타는 불빛이 밤새도록 하늘에 닿았습니다. 문제는 육병이 아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적을 주사로서는 다시 어떻게 끌어낼 방법이 없어 매우 통분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통제사 이순신, 육병장 곽재우, 충용장 김덕령에게 상의하여 수륙으로 합동 공격할 것을 계획하고
길을 잘 아는 거제 출신 사수 15명을 뽑아 길잡이를 삼고 신이 거느린 각 선박에 육전을 할 만한 자로서 자원한 31명을 선발해서 곽제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일을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4일 묘시에 여러 배로 적진에 돌진해 들어가면서 명화 비전을 쏘기도 하고 혹은 현 승자 총통을 쏘면서 도전하고 정예선을 영등의 적 소굴에 나누어 보내 서로 들락날락하면서 이쪽 저쪽을 공격할 기세를 보여 서로 지원하는 길을 끊도록 하였으나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아 섬멸할 길이 없어 분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육병장 등은 도원수 권율에게 가서 직접 형세를 고하고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고서 7일에 돌아갔고 신 및 주사는 그대로 외질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5일 휴병할 뒤에 신이 거느린 사후선을 장수를 정하여 정신 포관으로 보내 적병의 동태를 급히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6일 묘시에 사후장 원사운과 조준표 등이 들어와 보고하기를 사후선 4척이 편대를 지어 거제의 오비질포에 도착하여 적선 2척을 만났는데 길을 잡고 돌진에 들어가니 외적의 반은 이미 육지에 내렸고 배를 지키던 적병도 우리 배가 돌진해 감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문장 김희진 등과 있는 힘을 다해 집중 사격을 가하자 맞아서 다친 외병이 상당히 많았는데 배에서 내린 적병이 30여 명이 총을 쏘면서 지원을 해와서 수급을 배워오지는 못하였으며 적선 2척과 기타 실려있던 잔물은 모두 불사지르고 막풍석, 물통, 낫, 도끼, 노 등은 싣고 왔다 하였습니다. 지금 타다 남은 적선을 가지고 와서 전거품으로 하라고 하였더니 7일에 돌아와 고하기로 오비질포에 도착하니 외적 5, 6명이 길을 잃고 바닷가에서 방황하고 있었으므로 물에 내려 활을 쏘면서 추격하자 적의 무리가 산골짜기로 흩어져 도망을 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급하게 되자 칼을 풀고 항복하게 사로잡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타다 남은 2척의 적선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의 중의장 곤양 군수 이광악이은 6일에 행군하여 외적이 숨어있는 해변에 복병하고 있으면서 출몰하는 것을 엿보아 재빠르게 배를 움직여 돌진해서 1명을 생포해 왔고 성봉장 운청현감 이운룡은 적진에 달려 들어가 외인이 쓴 작은 판을 탈취해 왔는데 판보는 동제사 이순신이 있는 곳으로 보냈고 한산으로 돌아가 진을 치고 정신을 가다듬어 사변에 대비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했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심수경, 유성룡, 최흥원, 정곤수, 최황, 김명원, 김응남, 한준, 김수, 이항복, 신점, 신춘겸, 조경, 윤성각, 성영이다. 아래기란 근래에 지방의 분산 조처한 항복한 외병을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질에 처치한 자도 있는데 이것이 비록 인심이 통분해서 그러는 것이기는 하지만 처치가 경솔하였습니다. 이 일이 혹 전파된다면 의외의 변을 유발시킬까 염려되기 때문에 신들도 그 잘못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감히 이렇게 은밀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행 2조 판서 김응남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래오건대 신은 지난달 낙마로 중상을 입어 정세가 매우 긴박해져서 외람되이 성상께 아래어 본직을 해면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도량이 하늘 같으시어 주척하지 않으시고 또 은가를 내려 상례에 벗어나게 세 차례나 더 휴가를 주시는 명까지 내리시니
신은 병중에도 놀라 일어나 허둥대며 몸에 병이 있음도 돌볼 겨를이 없이 궐하에 달려 나아갔습니다. 신은 이미 성상의 연총을 입어 몸을 이끌고 다시 나왔으니 병세가 비록 중하지만 조리하면서 출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달 17일 정사에 신은 힘을 다하여 병을 견디면서 정청에 참여했는데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어지러워지면서 몸놀림이 갑자기 평소와는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정청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서로 돌아보며 의아하게 여겼으며 신도 정신이 황란해짐을 깨닫고 자리가 비어있는 수령 몇 사람만 선출하고는 정사를 파하였습니다. 신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정신과 언어가 더욱 어지러워져 여러 날을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고통을 치르다 보니 목숨이 겨우 한 가닥 털만큼 붙어있어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원의 불찰로 인하여 천신의 병이 상께 알려져 망극하신 성은으로 특별히 불쌍히 여겨 내장의 어제를 보내주시고 태이가 집으로 와 신의 정세를 묻고 좋은 약을 계속 보내 신의 병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신의 한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약물을 때맞춰 내려주시어 미천한 목숨이 다시 보존되었고 이제는 대단히 위험한 증세는 거의 나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큰 병을 앓고 난 뒤라 원기가 매우 약하여 100가지 병이 침범해서 숨가쁜 증세가 끊임이 없는데 심기마저 크게 손상되어 놀라고 두려워 두근거려 스스로 안정을 하지 못하고 현기증으로 어지러워 안개 속에 앉아 있는 듯합니다. 신의 이러한 증세는 짧은 기간에 회복되기를 바라기 어려운 것으로 몹시 민망스럽습니다. 신병이 이러하여 자리를 비운 지가 오래이니 이러한 증상과 사세를 갖추어 일찍이 성상께 진달했어야 하지만 신처럼 무상한 자로서 이미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 오늘이 있게 되었으므로 도 이상 신의 집에 물러나 있으면서 사장을 올려 면직을 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제서야 감히 가까스로 걸하에 나와 절박하고 간절한 사정을 우러러 진달하오니 끝까지 곡진하게 보살펴주는 천지 부모와 같으신 언덕으로 특별히 체면을 허락하여 죽어가는 목숨을 구제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형의 중요한 직임을 어찌 가벼이 채차하겠는가 조리하면서 행공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도군어사 윤경립이 아래였다. 신은 외람되이 봉사가 되어 삼도를 왕래하면서 병사와 식량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목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조정의 아래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엄명을 내리시니 삼가 법전에 서게 하는 예의에 의하여 조목들을 들어 아뢰겠습니다. 조정에서 국토를 수복할 기책을 중히 여겨 병사를 조련하는 법을 창설하여 외방에 반시하기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삼도의 100여 군업을 돌아다녔으나 병사를 조련하고 있는 것을 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령이 모두 명령을 봉행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혹은 단단한 마음을 먹고 봉행하려는 자가 있어도 규정이 일정하지 않고 간섭을 받는 곳이 많아서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마 병사를 조련시킬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한 고리 병사를 10여 명의 장수에게 분속시켜 수령이 그 사이에서 잘 조정하지 못하니 병사를 조련시키기 어려운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식량을 지급하여 조련의 일과를 권하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하여 연마하려 들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장수에게 소속된 것을 따지지 않고 주, 부, 군, 현의 순서로 수효를 정하고 고을에서 무술을 익힌 날짜를 계산하여 고을에서 식료를 지급하도록 하면 모두가 식량이 해결됨을 기뻐하여 다투어 훈련에 임할 것입니다. 신이 요즘 보건대 국가의 호령이 도성 문 밖에 나오자마자 문득 한 장의 쓸모없는 종이로 변해버리니 이처럼 나라가 본존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다급한 때를 당하여 만일 징계하고 권장함을 엄하게 함으로써 경책의 법을 삼지 않는다면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하여
병사를 조련시켜 수복하게 될 날은 언제나 올지 모릅니다. 조정에서 군량이 끊어질 것을 끊긴 것을 염려하여 둔전의 관을 설치하고 어염의 이익을 전매하도록 한 것은 치밀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은 관리가 조정의 훌륭한 뜻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포대의 군량을 얻기도 전에 먼저 수많은 사람에게 인심을 잃었으며 그의 접대에 따른 각종 폐해단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비용은 모두가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10배나 더 됩니다. 만일 수령에게 이러한 일을 겸하여 관정하도록 하고 부지런히 하느냐 태만히 하느냐에 따라 권징한다면 별도로 차관을 두는 데서 오는 폐해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호령과 조치가 한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허비가 없고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지나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명령이 많은데 만일 지금 과감히 고쳐서 넣어주어 주지 않는다면 호남의 잔여 백성이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하선대의 육군을 분군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친밀하게 하였는데 사변이 일어난 뒤에 전혀 교제하지 않아 한 고을의 병사를 10여 명의 장수에게 분속시켰으므로 세력이 분산되어 지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 고을의 오합지졸에게 힘을 모아 함께 분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어느 고을은 어느 장수에게 소속시켜서 한 고을의 병력을 두 곳에 분속시키지 않는다면 장들이 모두 정속된 바를 알아서 한편으로는 조발하는 번거로움을 들게 되고 한편으로는 거두어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군비가 이미 고갈되어 이를 해결하기에 급한 나머지 교무의 명목을 만들어낸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한전된 농작의 곡식으로 끝없는 징수의 수효에 응하다 보니 추수가 끝나자마자 창고는 이미 텅 비게 되었으므로 위를 원망할 줄만 아는데 누가 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심한 자는 어찌하여 외적이 오지 않아 나만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가 하니 인심이 이러한데 이를 의지하여 별난을 대체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병력과 식량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책은 민심을 얻는 데 있으니 비상한 홍언을 특별히 내려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었다고 여깁니다. 각종 시행해야 할 부세에 대해서는 참으로 함부로 논의할 수 없으나 임진년 조의 미수된 장미 같은 것은 원수가 맞지 않고 다 받아들일 기약도 없을 것이니 다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을 성화처럼 독촉할 바엔 차라리 마음 졸이는 때에 특별히 견감해 줄 것을 명하여 만에 하나라도 민심을 얻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신은 삼가 생각하는데 지금의 패단은 무슨 말로도 바로잡을 수 없고 오로지 사람을 얻는 데 있으니 사람만 얻게 되면 족병과 족식은 바로 그가 좋지 않은 일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경립은 남쪽 변경에 오랫동안 있어 폐단을 익히 보아서 몇 가지를 조목조목하렸는데 소견이 없지 않았다. 별도로 관원을 파견하는 제도를 혁파하자는 것과 교묘히 명목을 만들어 놓은 것을 견감해 주라는 주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시료를 거두고 민심에 답하는 급선무인 것이다. 그런데도 조정에서 능히 그 말을 채용하지 못하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아이고, 그럼 말라고 파견하나.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 개축 5번째 기사. 충청 순찰사 윤승훈이 장계하여다. 신이 순찰하여 주령에 도착하여 직접 관을 설치하는 것을 살펴보니 고개 남쪽으로 심리 남짓되는 곳에 응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100장이나 깎아 지른 듯하고 동남쪽이 모두 청청절벽이며 그 사이로 길이 하나 있는데 말을 타고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날 수 없었습니다. 파절장 신충원이 백성을 모집하여 성을 쌓고 시냇물을 끌어다가 참을 만들었는데 공역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 형사가 중국의 사내관이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관을 지키면 만 사람도 열 수 없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험을 벌여서 족병으로 하여금
무인지경처럼 들어오게 하여 필경에는 장사들을 달천에서 고기밥이 되게 하였으니 너무나도 모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다시 말할 것이 없고 이제 만일 용맹스러운 장수를 얻어 굳센 병사 수백 명으로 이 관령을 지키게 하고 다시 대병으로 추풍령과 적암 등을 오로지 방어하게 한다면 적병이 전일처럼 유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령의 험하게가 조령보다는 못하지만 관을 설치하여 적을 막을 만합니다. 응암의 축성을 마친 뒤에 중원으로 하여금 또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하고 싶으나 물력이 다하여 쉬이 시행하지 못할 듯합니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 개축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리가 인하보다 못하다고는 하지만 험한 형세를 만들어 적을 막는 것도 고인들이 선무로 여겼습니다. 조령은 호서와 영남 사이에 있어 만일 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충주 이하의 수륙으로 툭 트인 형세는 동해에 물을 쏟는 듯하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령에 관문을 설치하자는 의논이 처음부터 이어왔으나 다만 역사가 커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충원은 미천한 사람으로서 관령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이 큰 역사를 완성하여 엄연히 하나의 관방을 만들었으니 포장하여 다른 사람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 개축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일 하교하신 왕자가 가등청정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아비로서 초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한번 영종을 떠나온 뒤로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비록 전쟁이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사고가 많아 한 장의 서신이라도 보내어 개인적인 조그만 사례도 하지 못하였으나 장군이 나를 수하 중에서 구해준 은혜 많은 실로 폐부에 새겨 감히 잠시도 잊지 못합니다. 지난해 돌아온 뒤로 곧바로 대명 전 황제의 명으로 신경에 오래도록 머물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와 평양의 경락 군문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울산 사람 이 겸수가 와서 송은 노선의 말과 장군의 서신을 전해주어 그간의 동정을 알게 되어 참으로 멀리 생각하던 마음이 위로되었습니다. 우리 조선과 일본은 선세로부터 교린이 두터워 틀 것만큼도 틈이 없었는데 오늘의 화는 다만 한둘 착하지 못한 무리들이 발생시킨 것으로 이처럼 서로 난을 겪게 하였으니 천지 귀신도 반드시 정화할 것입니다. 장군만은 전쟁을 중지하여 다시 옛 우호를 찾는 것에 뜻을 두니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명나라의 약속을 따라야지 감히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장군이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정교하기를 정초례에 따라 다시 서서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 개축 8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진시와 사시에 안개가 사방에 끼었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 개축 9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경기감사 이우건이 복병하기 위하여 원에 도착하여 신도를 보고 은밀히 말하기를 이천의 적은 현몽이라는 자가 괴수인데 용인에 사는 백성 설세창이라는 자는 백정과 산척 40여 명을 거느리고 현몽의 지위를 받아 작적한 자이다. 이달 7일 설세창과 조 돌손을 붙잡아 추문하니 서울 동대문 안에 사는 지인 김익산이라는 고 하는 자가 또 이들의 우두머리로서 거느린 자가 매우 많다고 했는데 만일 범면이 치게 하면 누설될까 염려되어 수원에서 달려왔다. 적의 공초 내용의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공초가 이러하니 급급히 찾아서 체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신이 외방으로부터 와서 비밀리 아랫일을 포도청에 내리게 될 경우 본 적이 과연 있어서 이를 듣고 스스로 의심하여 도피할 위험이 있을까 싶으니 매우 난처하다.
허실간에 정원에서 은밀히 아래어 양변의 대장을 불러서 수색하여 체포하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유군의 말이 역시 친밀하게 처치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저녁에 아랫 말을 어찌 이제야 아뢰는가? 계사 대로 속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 56권 선조 27년 10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 56권 선조 27년 10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정립이 응자 8년을 진상하는데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매를 응패에 내리라. 혹 명나라 장수에게 진급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잘 보호하도록 하라. 선조실 56권 선조 27년 10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단천의 최은관 김계에서는 은 500여냥, 연 600건, 연환 2만 100여 개를 캐었으니 그 공로가 없지 않습니다. 해주로 하여금 재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56권 선조 27년 10월 1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저리에 죽었거나 성을 지키다 죽은 수령과 역전하다 진중에서 죽은 장조의 자손에게 재직하거나 면천한다는 것을 효유하는 교서를 내렸는데 다음과 같다. 민망하게도 내가 과득하고 우매한 탓으로 정사가 부득하여 하늘이 돌봐주시지 않고 백성의 노여움은 샀다. 내치를 잘 하지 못함에 외적이 틈을 탔고 관이나 제가 험한 형세의 기능을 이루매 성리를 지키지 못하였다. 3개월도 못되어 삼경이 함락되어 당복의 심함이 오늘에 이르렀다. 나의 백성된 자들이 왜구가 침략해 올 때를 당하여 사람마다 위를 친애하고 장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마음을 가져 각자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어 분전했더라면 비록 저들 외적의 군비가 성대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잊은 지 오래일지라도 이번 피해가 극도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나의 덕이 부족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바치려는 마음을 얻지 못하여 도리어 옛사람이 말한 이제야 되갚음을 할 수 있다는 경우가 되었으니 그 죄가 실로 나에게 있다. 백성에게 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가상하도다. 너희의 조부나 부친은 나라가 극도로 어려운 때에 크게 분발하여 싸우다 죽은 것을 영예롭게 여기고 도망하여 사는 것으로서 욕됨을 삼아 두어치의 성을 지키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고 줄이고 피곤함을 독려하면서 깃발을 날리며 족진에 나아가 시석을 무릅썼다. 그 중에는 지위가 편비의 대일에 있으면서 먼저 올라가 용명을 자랑한 자도 있었고 졸개의 편대에 있으면서 몸을 숨겨 적기를 뽑아온 자도 있었다. 또 북을 치다가 죽은 자도 있었으며 고삐를 잡고 죽은 자, 성을 지키다 죽은 자, 그리고 야전에서 죽은 자도 있었다. 비록 그들이 죽은 장소에 어렵고 쉬움이 있고 세운 공의 크고 작음이 있지만 순국한 의리에 있어서는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영웅과 의열의 명성이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고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를 격려할 만한 자도 있으니 아름답도다. 나는 진정으로 잊을 수가 없어 유사에게 분부하여 이미 포중의 법을 시행하였거니와 아직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지금 차례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지하에 있는 너희의 조부며 부친의 홀령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였으나 나의 가장하는 마음은 그침이 없어 이에 너희 자손들을 수록하여 재직 또는 면천을 사목과 같이 차등을 두어 시행한다. 내 비록 너희의 조부나 부친을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조부나 부친은 나로 인하여 죽었다. 조부, 부친을 죽이고서 그 자손에게 권작을 내리니 너희는 이 점에 있어 애통하여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비록 그렇더라도 군신 부자의 윤리는 하늘의 경, 땅의 의로서 이른바 백성의 도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어버이를 위해 죽고 신하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바로 충이라고 효라하여 전대의 성현의 가르침을 돈독히 믿고 학문을 좋아하던 군자도 오직 그 죽음을 올바로 하지 못함을 두렵게 여겼던 것이다. 이제 너희의 조부나 부치는 능히 죽을 곳을 얻음으로 해서 군신 부자의 윤리, 하늘의 경, 땅의 의리며 이른바 백성의 도리가 이에 힘입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으니 그 죽음 또한 크게 영예로울 것이라 상을 대대로 미치게 하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묘와 사직은 폐허가 되고 백성은 어육이 되었으며 원능이 당한 욕은 차마 말할 수 없으니 이 적은 나에게 있어서는 백세토록 꼭 갚아야 할 원수이며 머리는 종족의 칼날에 부서지고 간은 들판의 풀 위에 뿌려졌으며 적장의 마른 뼈를 다 거두어 묻지도 못하였으니 이 적은 너희에게 있어 하늘 아래 같이 살기 어려운 원한이 있는 것으로 나와 너희는 실로 같은 원수를 가진 것이다. 와싱 상담하며 나는 지금 뜻을 가다듬는데 창을 베고 자며 피가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너희가 어찌 잊을 것인가. 진시로 각기 의기를 분발하여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는 혹은 변군의 아들 되기를 생각하고 혹은 제갈량의 손자 되기를 생각하여 적과 같이 하늘 아래 살지 않을 것을 명세한다면 이 오랑캐가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평정하기 어려울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수치를 한번 씻음으로써 충의 두 이름을 보존하게 될 것이니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각별히 힘쓸지어다. 사지야 앞다투어 뛰어들었으니 이는 신자의 전리가 컸고 충문의 후손들을 기록하여 제왕의 헌장이 모두 갖추어졌다. 급히 수상하여 언전을 베풀어야 유명의 감정이 격려될 것이므로 이에 교시하노니 나의 뜻을 잘 알라. 선조실 56권 선조 27년 10월 10일 갑인 5번째 기사 순변사 이 일이 장계하기를 신은 무상한 자로서 외람대의 고뇌의 중임을 맡았으니 어찌 심력을 다하여 조그만 보답이라도 바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분이 한정이 있고 학식과 사려가 짧아 모든 사무에서 손을 쓰기도 전에 비방이 먼저 모입니다. 신이 가지고 온 사목의 본도의 인민을 남김없이 초출하여 모두 군량 마련을 돕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변읍을 순찰하면서 노는 사람을 쇠출한 이 인원이 큰 읍에서는 수백 명이고 작은 읍에서는 100명이었는데 사세를 참작하여 간편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윤승훈이 원망이 하늘에 닿고 10집 중 9집이 빈 것을 가지고 신에게 주의를 돌려 장계까지 하였고 전라도의 전후 관찰사인 홍세공과 이정암 등과 함께 계달하여 소척하였습니다. 신은 위망이 본래 가벼운 데다가 일마다 구애됨이 많아 결코 하루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 속히 파직을 명하소서 하였다. 회의하기라. 이제 경의 장기를 보니 매우 개의하다. 경은 몸소 순변하는 중임을 띠고 군사에 관한 일을 조치하였으니 비록 경이 처치할 일의 잘잘못은 알 수 없지만 수령이 호령을 시행하지 않고 방백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위령이 권위를 잃고 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죄가 꼭 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저 오늘날의 사세는 매우 위급한데도 인심이 해이되면 날로 돼가고 또 사세가 어쩔 수 없으니 다만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할 것 없이 1000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논의가 있기도 하다. 옛날 제나라의 전단은 패망한 증묵의 자녀 병조를 거느리고 막강한 연나라의 한가할 적에 몸소 삼태기와 가래를 잡고 일을 하였으며 첩첩을 군사에 편입시켜 손발이 모두 부르트고 그 노고가 매우 심하였으며 당나라 장수는 수양을 지킬 적에 식량이 떨어지자 애첩을 죽여 군사에게 먹이 끝까지 하면서 외로운 성을 보존하려 하였다. 진시로 국사가 매우 위급할 적에는 이같이 하지 않으면 그 위란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수령은 국토를 지키려는 뜻을 갖지 아니하고 장수는 목숨을 바치려는 마음이 아예 없어
성기를 수선하라고 하면 백성을 괴롭게 할 수 없다 하고 병사를 조련하라 하면 군대를 모을 수 없다 하며 힘을 다하여 싸우라 하면 중과부적이다고 한다. 적이 수백 리 밖에 있어 조석 간에 충돌할 기세가 급급한데도 태연하게 간귀로서 자처하며 어쩌다가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도 함께 도와서 이를 성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말을 끝없이 조작 유포하니 이것이 바로 현재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비록 경이 처리한 일이 모두 사이에 맞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함을 면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경의 처사가 과오가 없지 않음이겠는가? 모든 일이 걸러지고 인심은 분열되었으니 이로써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경은 이미 호령을 시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한갓 주전의 폐담만 끼치니 별로 유익됨이 없다. 다만 지금은 적병의 형세가 한창 위급하여 장수 하나라도 불러들이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못한 듯하다. 경은 그대로 그 직임을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0일 갑인 6번째 기사. 이조좌랑 박이장으로서 세자 시강은 사설을 겸하도록 하고 천안 군수 이암을 고을을 제일 잘 다스렸다. 청주 목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0일 갑인 7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성세령의 삭탈을 여부를 일기에서 상고해보니 대가가 영유에 머무르고 있을 때 율대로 처단해야 한다고 논계하였고 삭탈 관직은 일찍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0일 갑인 8번째 기사. 요동 도 지휘 사사가 외정에 관하여 보낸 자문은 다음과 같다. 본월 4일 흠차 순무 요동 지방 찬리 근무 겸간 비외 도찰원 우 첨 도 어사 이의 전사에 대한 안음을 접수하였던 바 본년 9월 24일 접수한 병부의 자문은 해 본부가 직방 청리사의 안정에 의하여 제본을 올려 병과에서 초출해서 본부에 보내었는데 조선국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력 22년 3월 8일 배신 원임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 성윤문의 치계에는 해 김해부사 백사림이 2월 19일 청무 부리 김변호가 본부에 주둔하고 있는 외적은 각처에 나누어 점거하고서 때때로 병선을 보내는데 가는 배는 적고 오는 배가 많아 병력을 늘리는 상황을 보이며 심 참장이 돌아와 하는 말을 들어보아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떠들었다고 공칭하였다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 하였는데 본월 11일 배신 전라도 방어사 이시언의 측에는 해 조방장 장의현이 2월 22일 도망쳐온 남자 오경희가 지난해 7월 중에 적에게 잡혀가서 일본국 강고 수마 지방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가 필담으로 나의 허의훈으로 대명의 나는 허의후로 대명의 강서도 길안부 만안현의 사람인데 윤경 4년에 잡혀 이곳에 왔다 하고 또 많은 외적들이 천사의 소식이 오면 8월 중으로 모두 돌아오려 한다 하였다고 공칭하였다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 하였으며 4월 13일 배신 경상도 좌병마 절도사 고언백의 측에는 해 경주 부윤 박 의장이 3월 19일 신시의 임랑포에 주둔하고 있는 외적 1천여 명이 언양현으로부터 약탈을 시작하여 본부 남쪽 20리 되는 지점까지 진입하여 왔으므로 신이 여러 장수와 함께 독전하여 달려나가 적을 격퇴하였다. 패퇴한 적들이 돌아간 남녀 도합 370명과 마우 도합 32피를 되돌려 보내왔다고 비보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본월 15일 배신 우상
경상 우도 수군 절도사 원균의 치계에는 3월 5일 본도의 병선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제사 이순신 등을 대동하고 고성 지역에 이르러 정탐하던 중에 중국 병사 2명이 탄 작은 배가 있어 급히 앞으로 오게 하였는데 배 안에는 본국의 어린 사내 아이가 한 명이 있었다. 데려다가 물어보니 나는 본도 상주에 사는 정희순인데 잡혀간 해와 달은 기억할 수 없으나 적에게 잡혀가 웅천현의 둔에 있으면서 심부름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 적병들이 본국의 병선을 바라보고 각기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다음 도사에게 금유하는 폐문을 써주기를 간청하였는데 나는 폐문을 가진 관군을 따라 실려왔다. 일전에 적병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천사가 오면 우리는 모두 바다를 건너갈 것이지만 오지 않으면 병력을 크게 보강하여 수륙으로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였으며 본월 16일 배신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 박진의 치계에는 해 하만 군수 안옥이 3월 26일 도망쳐 온 남자 허영명이 지난 4월 중에 적에게 잡혀가 일본국 난고야 지방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은 바로 적주의 풍신 수길이 있는 곳이었다. 지난해 8월 3일 수길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름을 모르는 추외가 대신 그 무리를 거느리고 부산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외적들과 6개월간에 한 번씩 교대를 시켰다고 공칭하였다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5월 2일 배신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 고언백의 치계에는 해 동네의 현령 김중민이 4월 15일 포로가 되었던 군인 송창세가 dun류하고 있는 적이 성을 쌓고 지붕을 덮는 등 조금도 쉬지 않았으며 모두 말하기를 대명의 참장이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오면 우리는 일시에 파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다고 공칭하였다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월 10일 배신 제도 도 순찰사 권율의 치계는 해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 고언백과 우도 병마 절도사 박진 등이 매복한 자와 망보는 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도의 적들은 김해, 거제, 웅천 등지에 여전히 나누어 주둔하고 있으며 약탈하는 일은 전에 비하여 드물다고 하였고 웅춘에 주둔하고 있는 적은 밀양부 삼랑성에 위에 집을 지으면서 천장이 나올 때에 어주와 미두로 군사를 먹일 것이라고 하였으며 좌도의 적들은 경주에서 패하여 돌아온 뒤로 역시 각기 맡은 요새만 지키고 있으면서 무리를 단속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 하였으며 6월 7일 총병 유정의 사후 배신 김찬의 치계에는 5월 23일 본부의 군영에 있으면서 해 도사의 담종인의 계보를 들었는데 본월 4일부터 7일까지 웅천현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적이 배를 바다에 띄어 먼저 50여 척 뒤에 80여 척이 모두 어디론가 가는데 행장의 무리는 별로 가감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본월 8일 배신 제도 순찰사 권율의 치계하는 해 방어사 김응서의 투항해 온 외적의 시우와 송약 등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관백의 친동생 승씨 휘하의 군인으로 임랑포의 군영에 있으면서 관백이 제추들에게 하는 분부를 들었는데 본공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각 군영의 장수는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고 하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월 21일 배신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의 측에는 해 언양 현감 위 덕하가 5월 28일 도망쳐온 군인 황필금이 만력 21년 2월에 적에게 잡혀가 일본국 무응구 지방에 보내졌다가 본년 3월 중에 다시 난고야 지방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대상간이라 부르는 대구 사마가
본도에 와 있으면서 모든 병무를 전담하여 관리하였는데 각 추가 평양과 전라도에서 실패한 것을 깊이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겨 배를 모아 식량을 운반하고 강병을 더 조발해서 본년 7월 중으로 2기로 나누어 1기는 제주로부터 곧바로 전라도로 침범해가고 1기는 경상도로부터 곧바로 경기도로 들어가 동서에서 분탕질하며 이내 앞서의 서쪽으로 침략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공칭하였다는 내용으로 비보하였다고 했으며, 또 해 경주 부윤 박 의장이 5월 30일 투항해 온 외병 산기지 등이 말하기를 임랑포에 주둔하고 있는 외적의 소속으로 본둔에 있을 때 들으니 그들 무리가 떠나느냐 머무르느냐는 단연코 대명의 허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였고, 또 각둔에서는 날마다 심 잠장이 들어와 대화할 날을 바라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비보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갖추어 아래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신은 적병이 아직도 신의 영토 안에 있으며 모두가 위세의 긴 완에 관계된다고 생각되어 도리상 계속하여 치주합니다. 지난해 11월 중에 6월 이후의 적군 정세에 대해서는 주본을 갖춰 사은, 배신, 김수 등에게 아뢰도록 한 이외에 이제 전항의 내용은 또 본년 정월 이후에 변방을 지키는 배신들이 각기 보고해 온 것으로 도망해 온 사람의 진술과 정탐한 사람의 보고가 비록 자세하고 간략함이 달라 사실로 믿기는 어렵지만 각관의 적정에 관계되므로 부득불 아래여 조정의 처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삼가 지난해 11월 중에 받은 칙지의 대병은 이제 철수하니 왕은 환국하여 스스로 다스리라. 이제 갑작스런 다른 병고가 있어도 왕을 위하여 계책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리 경계하노니 고인의 와신 상담을 하던 의리로서 서로 권면하라 하시어 언고와 심히 정령하여 신에게 재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신은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으며 뼈에 깊이 새겨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이어 요동 도사가 병부와 총독 군문의 자문을 보내왔고, 또 배신 유 성령 등이 군문의 유에게서 전후에 걸쳐 간절한 분부를 받들었는데 그 뜻은 모두 구천이 생취하고 훈련하던 정신으로 후일을 도모하라는 것으로 면요함이 매우 자상하여 신은 더욱 감격하고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은 삼가 생각하기를 신의 나라가 비록 세잔하고 파괴되었지만 만일 병화가 잠시 중단되고 변경이 조금 조용해지면 영지를 받들어 노둔한 힘이 남아 다 쏟아 병화의 뒷일을 수습하여 늦게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하여 성천자의 큰 은혜를 만분의 1이나마 우러러 갚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들이 아직도 나라 안에 주둔하여 서로 버티면서 해를 보내고 으르렁대기를 거치지 않으니 소방의 인심이 밤낮으로 흉흉하고 두려워하여 짐을 벗지 못하고 분명하기에 겨를이 없고 숨 돌릴 기약이 없으며 재력도 이미 바닥나고 밀력도 다 되었으니 무상한 신으로서는 아무리 뜻을 굳게 가지고 힘써 조그마한 뜻이나마 이루어 보려 하여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또 하나의 근심이 있습니다. 외적이 지난해 진주를 약탈한 이후로 둔을 나눠 목책을 선질하며 천조의 허관을 기다린다고 떠들어대는데 신은 그들이 속임수로 시간을 지연하여 필시 다시 침략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동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정상으로서는 그들의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혹 왜구가 구관하는 것을 참장 심유경이 왕래하면서 허락하리라고 약속하여 한 표를 접수한 뒤 기일을 정해놓고 떠나고 도사 담종이는 군영에 남아서 침략하지 말도록 경계하여 심 참장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적의 흉봉이 조금 그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각자의 변보와 적의 군영에서 전해오는 말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이제 그 길도 지나가고 적이 도모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더욱 감정이 깊어져 결렬된 데 대한 화가 다시 조석간에 닥치지는 않을까 신은 더욱 두렵습니다. 지난해 적이 경상도를 격려하여 충청 주하도를 거쳐 곧바로 신의 도성을 침범하였는데 그들이 경과한 연해로 수천 리가 쑥대밭이 되어 잡초만이 우거졌을 뿐입니다. 병화를 겪은 다른 곳도 모두 그러한데 전라도 일대의 몇십억만은 겨우 분탕질과 약탈을 면하여 소방의 경비와 군량을 모두 그곳에 의지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탐내는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비록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는 있지만 움직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전라도와 충청 우도를 침범해서 벼와 곡식을 유린하고 공사간에 비축해 놓은 것을 약탈하여 식량으로 삼고 서해의 배를 거두어 모아 수륙으로 함께 진격해 올 것이니 그렇다면 전라도와 충청도는 말할 것도 없고 황해도와 평안도까지도 차례로 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이 또한 오늘날의 위박한 형세입니다. 옛말에 남에게 당하는 자는 그 계책이 깊어진다고 했는데 참으로 계책이 깊어서가 아니라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신은 적에게 너무나 당하였습니다. 상난 이래로 마음을 다하여 나라 안의 시민들과 갖가지로 계책을 짜내어 스스로의 보전을 도모하기에 요념이 없습니다마는 공격과 수비하는 일에 하나도 쓸만한 계책이 없어 흉악한 적군은 사방에서 엿보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신의 계책이 궁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성조에서 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지극하고 신이 입은 성조의 은혜 또한 지극합니다. 신의 칠루를 되찾아 주시고 신의 삼도를 수복시켜 신으로 하여금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게 하였으니 끊긴 국맥을 다시 잇고 생성해 주신 은혜가 이보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변에 쫓겨가 있는 적쯤이야 신이 자력으로 초멸하여 제거하고 성조를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는데 피로에 지쳐 기세를 들치지 못하고 한결같이 호소하여 은혜를 바라마지 않음으로써 황상께 동쪽의 근심으로 밤낮을 조심도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그러나 적자가 무지하여 수화 중에 떨어져 고통을 못 견디게 되면 부모만을 부르는 것으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적자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부모가 걱정하여 주는 데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의 무지함이 적자와 같고 성조가 신을 아껴주심이 부모보다 더한데 신이 어떻게 번독하다는 것 때문에 감히 통곡하여 부르짖음을 그만둘 수 있겠으며 스스로 구제해 주시는 인자함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위험을 떨쳐 완악함을 징계하고 허관으로 붙들어 매어 화를 종식시키는 이 두 가지는 옛날 제왕이 오랑캐를 제어하던 대권으로서 모두 흉포함을 금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니 시기와 형세에 따라서 조차하는 것은 오직 성명께서 선택하실 바이며 신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명께서 적의 실정이 어떠한가를 밝게 살피시고 신의 나라의 형세가 위급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대신에게 명을 내려 지금 이 시기에 잘 의처하게 함으로써 흉악한 적의 환란을 해소하여 경각에 매달린 신의 구군을 잊게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상은 조선국왕의 주문 내용이었는데 병부에서 의논을 모으라는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본년 9월 12일 사례감, 태감, 장성 등이 현극문에서 전봉한 성류에 짐이 문서를 열람하다가 조선 국왕의 주본을 보았는데 웨이에게 관공을 허락하여 그들의 사직을 보존하고자 하였으니 정상이 매우 위박하다. 짐이 생각하건대 자고로 중국에서 웨이를 제어할 때 위험으로 두렵게 하고 덕으로 굴복시켜 왔었으니 전수와 기미의 법을 병용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이제 외가 사신을 보내어 구관하니 국가의 채통은 자연 높아졌다. 우리는 그대로 무마하여 나라를 보존케 함으로써 멀리 출전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들의 공격을 잠시 중단시켜 수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해부는 군국의 중요한 임무를 교섭하는 것이니 의당 국가 이해관계가 어떠한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일신의 회예만을 가지고 주저하여 남에게 미루고 주장을 하는 일이 없으니 그러다가 천하의 대의사를 그르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세의 기밀을 잘 헤아려 속히 분명하게 갖추어 아뢰고 다시는 우물쭈물하면서 둘 다 좋다고 하지 말도록 하여 천조의 오랑캐를 제하는 채통을 보존하고 전나라의 호소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힘쓰라 하였는데 이상의 내용이 병부를 거쳐 모두 본사에 왔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사한 바 만력 20년 12월 중에 병과 도급 사중, 허홍강 등의 제본에 외본은 믿기 어려우니 조정해서 잘 살펴야 한다 함에 따라 본부에서 복의하여 아린 것은 잘 알았다. 외를 정벌하는 일은 이미 계책이 서 있으니 경락에 공문을 보내 그로 하여금 기밀을 살펴 초제하되 절대로 멀리서 관망하여 주의하지 말고 또한 통공하거나 성을 한량하여 저들이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성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또 21일 4월 중에 해 경락 실랑 송이 외적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주의를 뉘우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통공 등을 애걸한다는 내용의 계첩을 올렸는데 본부가 제의하여 교활한 오랑캐는 속임수가 많으니 깊이 믿을 수 없다. 너희 부에서 즉시 사람을 자정하여 보내 경락 등에게 오랑캐의 실정을 힘써 살피도록 전하고 만일 명을 듣고 돌아간다면 약속을 분명히 세워 영원히 사단을 만들어 이웃 나라를 침략함이 없도록만 할 뿐이다. 외신과 같은 처지인데 다시 통공으로 신표를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성질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또 본년 5월 중에 해병부 도급 4중의 군대가 원정에 시달린 지 오래되었는데 교활한 왜군은 돌아갈 기약이 없다는 제본에 따라 본부에서 복의하여 이 외노에게 통공하는 일에 대하여는 전에 가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직지를 내렸다. 너희 나라는 준행하도록 전하기만 하고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성질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본년 9월에 해 경락 실랑 송이 강공의 설에 대한 전말을 밝히고 아울러 외적의 실정에 대한 계책 등의 일을 진달한 계본에 따라 본부에서 복의하여 이 외노가 원래 내범한 일이 없었으니 나의 반신이 아니고 이제 위험을 두려워하고 적을 주의를 뉘우쳤다 하니 짐은 믿고 항복을 받아들일 것이다. 어찌 지난 일을 따지겠는가? 다만 저들은 먼 나라의 오랑캐라서 아직 중국의 법이 엄하다는 걸 모르고 군대를 가까운 곳에 주둔하여 진정으로 항복함을 보이지 않는데 어찌 가벼이 허락할 리가 있겠는가? 너희 부에서는 다시 속히 송엉창에게 전유하여 한결같은 뜻으로 병력을 엄히 조련하고 방수하도록 하여 외적을 모두 돌아가게 한 뒤에 그들이 표를 올려 신하되기를 원하고 봉해해 주기를 청하면 이를 허락하여 영원히 속국을 삼도록 하고 칙지에 따라 그들의 입공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내지에 간사한 백성들이 유인되어 말썽을 일으켜 조정이 위덕으로 외국을 포용하고 이 물을 귀히 여기지 않은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한 성질을 받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 9월에 해 태자 태보 본부 상서 석이 노병이 더욱 심하여 추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제본을 올리자 경의 주문을 보니 알겠다. 중국이 오랑캐를 제하면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고 가는 자는 붙잡지 않으며 굴복하면 붙들어 두는 것이 바로 천고의 변함없는 이치이다. 이제 칙지에 외노가 모두 돌아가기를 기다려 신하되기를 원하고 주의에 굴복하면 영원히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표문을 받아들이되 봉은 허락하고 공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계책을 짐이 결정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겠는가 하는 성질을 받아들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9월 중에 해 남경 이과 급사중 진용순 등이 섬 오랑캐가 다시 움직여 동사가 걱정스럽다 등의 일로 제본을 올렸는데 본부에서 봉을
의논하는 일은 반드시 소서 행장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할 것. 반드시 봉함으로써 인하여 공을 요구하지 말 것. 반드시 다시는 조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말하여 이 세 가지 명을 모두 들으면 대신 주청하고 표문이 도착하던 날에는 신들이 모두 일에 대하여 에서 의논하여 황제의 결단을 들은 것을 제청하며 이 몇 가지 사항 중에 한 조항이라도 따르지 않거나 따르더라도 버티어 후환을 남길 것 같으면 파기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다시 의논하지 말라고 복의하여 좋다는 성질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또 22년 2월 중에 해 총독 게이오 시랑 고가 삼가 외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성회를 위로하는 일로 제본을 올림에 따라 본부에서 복의하여 이 일은 원래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고에게 외적인 모두 과연 돌아갔음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우리 군대를 과연 모두 철수할 수 있는가 및 각 바다의 방비를 엄히 단속해서 저들의 구관을 믿고 방비를 잊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외사가 오면 의당 의원이 받아들이되 반드시 약속한 대로 봉을 요청하는 외에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거절하면 대국의 위원과 신의가 둘 다 보존되지 않겠는가 하는 성질을 받아들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본년 4월 중에 해 총독 게이오 시랑 고가 성명께서 외추의 본공하는 등의 일을 조속히 재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는 제본을 올림에 따라 본부에서 성지를 받들어 회의, 복제하여 조정의 칙서를 내리면 사체가 중대하니 가벼이 다해하려서는 안 된다. 다시 고에게 행위하여 한편으로는 외의 무리가 섬으로 돌아가도록 효유하고, 한편으로는 외사가 가지고 온 표문을 가져다가 진정인가의 여부를 살펴서 만일 외의의 뜻이 과연 진심으로 귀하고 표문이 진실이면 즉시 주청하여 처분의 칙제를 기다리도록 하게 하라는 성질을 받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 5월 중에 해 총독 게이오 고의 외정을 당보한 계첩을 본부에서 사유를 갖춰 제주하자 여러 번 칙제를 내려 봉은 허락하되 공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곧 외정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조정에서 먼저 믿는 것을 보여 잘못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야 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요동에서 이런 보고가 있으니 너희 부에서는 다만 계첩을 합쳐 조사해서 헌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도록 하라. 만일 한편으로는 보응하기를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침략을 한다면 외사에게 분명히 효유하여 대의로서 거절하라. 이와 같이 명지를 봉행하고 절대로 논의에 따라 경강부의하지 말 것이며 고에게 속히 보고하고 우물우물 넘기지 말도록 하라는 성질을 받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 5월 중에 해 총독 게이오 시랑 고가 동사의 실책과 폐단을 구제할 수 없다는 일로 제주하여 주문을 받았다. 본과 공을 모두 파기하라는 성질을 받들었습니다. 본부에 도착한 안정들을 모두 조사에 참고해보니 그 전에 조선의 외노의 침범으로 인하여 구원병을 요청해와 평양에서 한번 승리한 뒤 서울로 돌아가기 이전에 보응하는 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호랑케의 뜻을 굽어 따름으로써 회유하는 뜻을 보여주었고, 전하라로 하여금 재정비하여 방어에 임할 수 있게 하며 우리 군사를 쉬게 하려는 것으로 소방을 아끼는 은혜를 베풀고 또 먼 오랑캐를 포용하는 의의를 밝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성질을 받들어 회의함에 미쳐서는 당시 정신의 상소나 계첩으로 진달하는 바가 봉을 허락하는 것으로 목전의 계책을 삼을 만하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봉은 허락하되 공은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짐이 계책을 정하였다는 성질을 받들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다 외적이 진영을 설치하여 행적을 관망하려는 기색이 보이자 독신 고는 건의하기를 허락할 경우에는 봉과 공을 아울러 허락하여야 하고 파기할 경우에는 아울러 파기하여야 한다 하여 봉공을 아울러 허락하여
하는 이유를 밝히고 나서 다시 외적이 조선과 서로 공격하여 살상을 저지른 정상을 기술하였으므로 황상께서 크게 노하시어 일체 의논을 파하라는 성지를 내리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신들은 외적의 정상은 헤아릴 수 없고 이미 맹약이 어긋났으니 형세상 반드시 다시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각 무진 등의 관청과 외적을 제어하는 계책을 강구하여 번리를 튼튼히 하고 국경의 안정을 기하려 하였습니다. 이윽고 묘당의 계책이 이루어져 특별히 세 가지 계책을 반포하고 이를 명으로 받들어 해당 동무에게 행위하여 재량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조신의 군신이 교활한 외추가 다시 침범해 나라를 지탱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자신을 보내어 위급함을 고하자 등하니 하여 주장함이 없다고 신들을 책망하시고 또 신등에게 사기에 적절한 계책을 세워 명백하게 속히 아래라는 준엄한 성류를 내리셨습니다. 황상께서 굳은 뜻으로 분란을 안정시키고 시종 속국을 보존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신장을 친히 쓰시어 조석으로 번갈아 조서를 내리셨으니 그것을 받들어 읽을 때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들은 주관의 직에 있으니 국경에 대한 일은 모두 신의 책임입니다. 신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명제를 받들어 깊이 생각해보니 오늘날 동사에 대한 계책은 앞서의 의논대로 복만을 우선 허락하여 조정의 신의를 완전히 하고 쉽게 공을 허락하지 함으로써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을 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부산이 멀리 수천 리 밖에 있으니 외적이 과연 공순치 않은지의 실상을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고 조선에서 올린 소위 내용도 상략이 다르니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앞서 성류를 받던 세 가지 계책에 대해서도 아직 결과 보고가 오지 않았는데 만약 더욱 체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한다면 조선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 되며 그렇다고 외적의 속셈을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의논하여 보응하게 되면 천조의 채무가 무참스러워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독신 손이 신에게 서계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 어제 조선이 외를 위하여 청관하는 소를 올린 것을 보았는데 조선에서 어떻게 할 만한 계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니 역시 가벼이 믿을 수 없습니다. 혹시 하부에서 범연히 행할지도 모르니 본직에 헤아려 의논해야 하고 그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경락 독신 손이 요동순무 이의와 해동하여 즉시 외가 과연 공순한지의 여부를 정탐하게 해서 만일 고분고분 굴복하여 고개를 숙여 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관원을 보내 선유하기를 조정해서 앞서 보응을 허락하였던 것은 너희가 서울에서 물러나 왕자와 배신을 돌려보냈기 때문이었고 뒤에 봉을 파한 것은 둔가하여 공략함으로써 관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조선에서 올린 주본에 의거한 건데 너희가 조용히 있으면서 한번 보응할 것을 허락한 이후 침범함이 없었다고 하니 너희는 원래 의논을 준수하여 모두 물러가 다시는 공관을 요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천조는 결단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너희를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 하소서. 이제 전에 올린 표문대로 과연 공순하게 굴어 다른 일이 없음이 나타나고 독신이 외적이 돌아갔다고 보고한다면 그 뒤에 책사를 보내시되 만일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음이 있으면 앞서와 같이 거절하고 한결같은 뜻으로 수비하여 사기를 보아 공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위엄과 신의를 같이 보존하게 되어 그들을 조정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 천조의 오랑캐를 제하는 채무와 속국이 하소연하여 바라는 뜻을 둘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조선의 소를 보니 위엄으로서 진압하여 그들의 완악함을 징계하고 관으로서 그들을 견제하여 그들의 재앙을 중지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모두 옛날 제왕이 오랑캐를 제어하던 큰 권한으로서 시기와 형세를 살펴 적용하는 것은 오직 성조에서 선택한 바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속국의 바람이 관으로서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득이 동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삼가 성명의 제정을 기다려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만역 22년 9월 15일에 태자, 태복, 본부, 상서, 석 등이 사유를 가치로 제주하여 17일에 동무관에게 행희하여 성지를 준행해서 속히 살펴 의논하여 회주하게 하라는 성지를 받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먼저 본부에서 상주하여 윤호를 받은 사항과 총독 아문에서 준수하여 시행한 것을 조사할 것 등의 내용을 합자하였고 이를 접수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이 안을 만들어 본사의 관리가 윤호를 받은 자안과 해부에서 제하여 윤호를 받던 사항을 조사하고 즉시 적당한 관원을 차임하여 조선국왕에서 외적의 정세를 정탐하여 현재 어디에 주둔하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저희 소굴로 돌아가지 않는지, 병력이 대략 얼마나 있는지, 다시 침범할 정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여 정확히 정부하여 회주하는데 참고토록 하고 이를 어겨 미련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자하여 초안을 올려보내도록 하라는 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합자하여 보내니 귀국은 외적의 정세를 정탐하여 현재 어디에 주둔하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저희 소굴로 돌아가지 않는지, 병력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다시 침범할 정세는 없는가를 자세히 정확하게 조사하여 속히 본사를 격려하여 긴급히 전보함으로써 회주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지체하여 미편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